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이제 외곽으로 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그런 지역들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외곽에 있는 주택 수요들이 도심 쪽으로 오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구의 특성이라든지 가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가구들이 주로 1인 가구이고 1인 가구들은 주로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이런 도시 내에서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내에 있는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이 노인 인구의 과연 주택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정확한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는 이 노인주택이 주로 전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많이 주로 이 환경이 좋은 쪽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여러 가지 노인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기가 갖고 있던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면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의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요들이 도시 외곽으로 가기보다는 도시 내에서 기존 주택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결국 이루어질 것은 아닌가 하는 쪽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의 핵심은 결국 이 도심 쪽에서 어떻게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도 굉장히 형태별로도 좀 다양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편리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좀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번 5.1 대책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가구수라든지 층수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단독주택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외국에 떨어져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살기 불편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됐는데, 앞으로 이 충분한 양질의 단독주택지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다양한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느냐. 결국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토지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수요에 밑에가지고 공급 정책이 가져간다면은 이러한 수요가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1인 가구는 초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아마 집을 살 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동성도 많고, 그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전자에서는 그 집을 살 만한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자꾸 전환이 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앞으로 이 월세로 이 전환 현상은 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세에서 월세로 이 전환은 나타나지만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상승해야지만 전속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그 전세로 그 조달한 자금을 다 상환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전제돼야지만 가능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집을 일단 구입을 할 때 자기 자금과 전세 자금을 같이 갖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월세로 돌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수급의 문제인데 집을 수요하는 계층에서 계속 이 전세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쪽으로 이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제 한꺼번에 집주인이 다 월세로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월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 그 가격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전세값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월세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전세 시장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역적인 이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은 주택시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부산이나 광주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까지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완전히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이끄는 요소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차별화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화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저희가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갖고 갈까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좀 더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득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은 지금 있는 주택에서 계속해서 주거 상용 욕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연립이나 다섯 내려오려고 하고 연립이나 다섯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개선 욕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응해가지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급의 정책 방향은 이 외곽에 있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의 재정비 쪽으로